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영상 노출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단 1분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어머님들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영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자극이 계속 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뇌가 발달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운대 함소아 한의원 안예지 원장입니다. 선생님, 아이에게 유튜브 보여주는 거 괜찮을까요? 막 식당 가면은 떼쓰고 막 피해줄까봐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괜찮을까요? 보통 이제 WHO 권고에 따르면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영상 노출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단 1분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이라면 가능하면 아예 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의 뇌는 정말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자극이 계속 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의 뇌가 발달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24개월 미만의 아이라면 식당에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전혀 영상을 안 보여주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바고요. 그 어떤 지침과 어떤 나라에서도 24개월 이전의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줘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제가 여러 어머님들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이제 된다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4개월 이상의 아이라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부모님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는 영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이 혼자 그냥 영상을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친구는 왜 이랬을 것 같아? 저 친구가 이렇게 하네? 얘는 이렇게 날아가네? 이 색깔이 예쁘네?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계속 하면서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괜찮다는 것이지 영상 노출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어머니들께서 하나둘씩 그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영어 교육을 위해서 아무리 교육적인 내용이더라도 영상 자체가 뇌에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24개월보다 더 많이 지났고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었다 한다면 영상 자체를 아예 하루에 하나도 보지 못하게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뿐더러 아이에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뭐 친구들과 대화에 끼지를 못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허용은 하실 수는 있는데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이 그냥 무제한으로 보여주는 것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보는 영상의 종류를 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아이가 조금 컨트롤되는 상황에서 영상을 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사실 그때는 어머님의 컨트롤 아래 아이가 영상을 하나도 안 보는 것 자체가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시되 아이의 수준에 조금 맞게끔 봐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너무 폭력적이거나 혹은 자극적인 영상까지는 안 된다 라든지 혹은 요거를 다 하면 요렇게 할 수 있다 라든지 어느 정도 좀 큰 룰만 좀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는 사실 아이가 보는 것을 어차피 다 막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그대로 애니메이션화해서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안 좋을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저도 사실 좀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책도 그런 간접 경험이잖아요. 영상도 간접 경험이고 우리가 어디 외국에 나가보지 않았지만 그 영상으로 해외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사실 뭐 지식을 좀 쌓을 수도 있는 거고 간접 경험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 우리 뇌에서 자극이 되는 부분과 영상을 볼 때 뇌에서 자극이 되는 부분은 사실 조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책은 사실 읽으면서 아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매체이고 영상은 그 영상에서 나오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의 여지가 사실 거의 없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아이가 뭔가 공부를 하는 것과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는 사실 좀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내용이 당연히 반교육적인 내용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교육적인 내용이니까 괜찮아. 이게 오히려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밥을 먹질 않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이가 영상을 보고 밥을 먹으면 사실 조금 잘 먹기는 해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엄마가 사실 밥을 진짜 입으로 주는지 코로 주는지 모르고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입 벌려서 받아먹고 씹고 삼키고 그냥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향을 느끼고 식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는 것이 아이의 뇌 발달에도 사실 도움이 되고, 또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얘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느끼고 하는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음식이 단순히 칼로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방법으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하지만 아이의 전반적인 정서 발달과 뇌 발달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당장 배를 조금 불릴 수 있는 것 뿐이지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아이가 영상을 봐야만 먹는다면 그 습관을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상황에서만 밥을 먹게 될 거고, 또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아이가 요번에 요렇게 하면 요게 되더라 하는 게 쭉 이어지지 않잖아요. 1 정도의 자극에 오케이 됐으면 사실 1만 해서 계속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2, 3, 4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통한다고 해서 나중에도 그 방식이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당장 이제 영상을 보여줘야 밥을 잘 먹으니까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요 습관을 좀 최대한 바로 잡아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좀 고민 많이 하시는 영상 노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